쿠팡 사태의 본질. 작년 말에 이제 쿠팡 문제가 터졌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쿠팡의 직원이었는데 중국 국적자였대요. 이 사람이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인데 처음에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최근 주문 정보 등등이 유출되었다. 그렇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죠. 그랬는데 이제 며칠 뒤에 쿠팡에서 반박을 했어요. 뭐라 반박했어요? 유출된 고객 정보는 3,300만이 아니고 3,000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 누군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의 직원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 가서 문제 그 직원을 직접 만나서 자백을 다 받았고 증거물인 그의 노트북을 강물에 집어 던졌대요. 쿠팡 그 봉투에 이게 바구니 넣어가지고 그거를 건져낸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그래갖고 건져냈고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로 확보했는데 다 확인해 보니까 3,000건밖에 유출된 거 없다.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지금 난리죠. 민주당 의원들이 막 그 해럴드 로저스라고 쿠팡 대표 데려다가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면박 주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는 거 다들 보셨죠? 네. 왜들 이러죠 지금 이게? 왜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쿠팡 사태의 본질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미중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이 쿠팡 사태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미중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인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주당은 왜 쿠팡을 공격하느냐? 앞에 거. 예.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이 쿠팡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쿠팡. 예. 그러니까 2025년 뭐 최근 기록인데 이게 다 뭐냐면 다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쇼핑몰, 온라인 쇼핑 앱들이 있지만 쿠팡이 뭐야?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게. 다른 온라인 쇼핑 맵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다음 거. 예. 이거 다 합쳐봐야 쿠팡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쿠팡이 1등이고 압도적 1등이죠. 그죠? 11번가가 조금 뒤에 있는데 뭐 2등인데 반의 반도 정도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알리페이 보여요. 알리익스프레스 4등. 저게 중국 거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제일 밑에 테무 있죠. 테무. 저게 중국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가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미국 기업인 이 쿠팡에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물건이 지금 막 만들어 놓은 게 쌓였잖아요. 회사는 다 망했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빨리 덤핑 처리해갖고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운 데 있고 시장도 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먹으면 제일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 유통이란 말이에요. 유통. 유통을 지금 쿠팡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을 몰아내야 그 빈자리를 누가 쳐들어가냐면 이 중국 기업들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을 무너뜨리면 누가 이득을 봐요? 알리테무가 중국이 이득을.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이것들이 중국 편이라 그런 거예요. 중국 편.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요 지난번에 8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한 거 아십니까?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알리익스프레스가 8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는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유출이 아니고요. 돈 받고 팔았어요. 돈 받고 팔은 거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모르게 직원이 유출한 게 아니고 회사가 아예 대놓고 고객 정보를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징금을 20억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카카오페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게 중국 거죠. 개인정보 유출을 했는데
몇 개냐면 4천만 명 거에서 4,045만 명. 숫자 보이시죠? 그러고서는 과징금 얼마 받았냐면 60억 받았어요. 60억. 이것도요, 알리페이에게 실수로 유출한 게 아니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게 준 거예요. 왜 주냐 하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카카오페이가요, 알리페이와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거 보여줘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누구냐면 알리페이예요. 그래서 알리페이가 중국 회사가 카카오페이의 지분의 4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제2의 소유권자예요. 거의 중국 거예요. 카카오페이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알리페이에게 준 건 뭐다? 이거 자기 회사 40% 갖고 있는 대주주에게 그냥 달라 그러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이야, 한편. 자기들끼리 그냥 정보 공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징금을 60억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라는 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중국 기업들이 뭘 파악하냐면, 요 한국 사람은 어디에 살고 뭐 이제 하는 사람인데 주로 이런 물건을 구입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평소에 뭘 검색하는지, 그 다음에 동영상은 뭘 주로 보고 있는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인공지능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으면요,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공략하면 되겠다, 이게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800만 명, 뭐 4천만 명 이렇게 막 개인정보 돈 받고 팔고 막 별짓거리 다 했는데 쿠팡은 몇 명 유출했다고요? 3천 명. 그것도 기업이 팔아 넘긴 거예요? 아니고 기업의 직원인데 중국 놈 어떤 직업이 아이고 중국 놈 그래서 나 잡혀가는 거 아닌가? 중국 모욕해갖고 하여튼 할 수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 중국 직원이 한 거잖아요. 이거 쿠팡이라는 회사가 팔아먹거나 뭐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민주당에서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오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과징금은 얼마? 1조 원을 때리겠대요. 1조 원. 매출액의 3%인데 3%하면 1조인데 지금 뭐라 하냐면 이거 법을 바꿔서 10%로 올리겠대요. 그러면 3조가 넘어요. 막 과징금은.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59번. 자 보세요. 왜 민주당은 알리카카오에 관대하고 쿠팡에 엉클까? 알리익스프레스 800만 명 유출했는데 과징금 겨우 20억입니다. 카카오페이 4천만 명 했는데 과징금 60억이에요. 근데 쿠팡은 3천 명 했는데 과징금이 1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미친 것들, 미친 것들. 아니 중국 편을 들어도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너무 편하게 중국 편 두고 미국 기업이라고 쿠팡은 저런 식으로 막 못 살게 구고 이러면 되겠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갖고 빨리 넘겨. 재수 없어. 연초부터 재수 없어. 근데 그 앞에 기사가 뭐냐면 미국 신문에 나온 건데 한국이 미국 기업을 미국을 배신했다.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정치가들이 쿠팡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온 거예요. 또 하나 넘기시고, 이 쿠팡의 이사진인데 저 오른쪽 아래에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쿠팡 이사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넘기세요. 이 사람이 그 케빈 월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중앙은행인 셈이죠. 연준
의장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의 화폐 제도, 화폐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연방준비위원회의 차기 물망의 1순위로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쿠팡의 이사예요. 제대로 걸렸어요. 이제 제대로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쿠팡 문제를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1월 연초부터 아주 오지게 두들겨 맞을 일이 지금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다 돼가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도 사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좌편향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미국은 지금 그래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시민들이 깨어 있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정당입니다. 정당.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 제대로 지금 된 대통령 후보를 내고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죠? 그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서 지금 적군들의 그 잘못된 아성을 하나씩 박살을 내고 지금 가는 거예요. 4년 임기 동안 계속해서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혼쭐을 내고 감옥에 넣으면 다 집어넣고 막 부정선거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면 깨어있는 시민과 정당, 그죠? 정당입니다. 공화당이라는 보수 정당이 한 팀이 돼서 싸우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나지, 의병. 근데 의병이 와 나가서 싸우는데 의병만 싸우는 게 아니고 관군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관군.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관군과 의병이 한 팀이 돼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냐면 우리 의병들은 죽으나 사나 계속 싸우고 있고 이 1월 1일에도 우리는 금년도 싸우겠다고 지금 결단을 내리고 이를 갈고 지금 있는데 이 대먹지 못한 이 관군들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랑 이 관군이 이것들이 그냥 저기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고개를 그냥 그 굴 속에 처박고 엉덩이 밖으로 내놓고 우리는 모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것들을. 진짜 기도 제목이고 저것들을 진짜 어떻게. 제발 좀 새해에는 국민의힘이 정신 좀 차리고 미국 공화당처럼 의병과 함께 강군이 합세해서 같이 싸우고 다음번에 하여튼 뭐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라도 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는데 저 꼬라지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이거 노랗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응?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금년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또 모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자유통일당 우리 자유통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서 이 국민의힘을 리플레이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해답이 아닌가. 금년도에 이 중간선거 지금 중간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저 국민의힘 꼬라지 보면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많이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그렇게 많이 썩 밝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새해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냐고 항복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